두 개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2018 고합 20호는 국정원 자금 수수에 관한 국고 손실 및 뇌물 수수에 관한 사건이고, 2018 고합 119호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재판도 따로 진행을 했고, 판결도 오늘 별도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 수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한 다음에 각 사건에 대한 판결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 수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기소된 범죄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사이에 국정원장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로부터 국정원 자금인 특별사업비를 매월 5천만 원씩 또는 1억 원씩 전달받아서 횡령함으로써 국정원장별로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 총 35억 원의 국고를 손실하고 그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하는 점과, 국정원장 이병호로 하여금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종에게 국정원 자금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국고 손실과 뇌물 수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는 점입니다. 범죄의 유형별로 보면 크게 국고 손실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하는 점과 그 행위를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 하는 점,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거나 국정원장이 범행의 주체인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서 받았더라도 그 예산의 본래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또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의 요지를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형별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 중 하나인 국고 손실, 횡령에 의한 국고 손실의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는 먼저 피고인과 국정원장들의 공모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청와대 3인의 비서관 중 1인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며 이를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비서관에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지원을 받아서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진술에다가 국정원장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의 진술과 또 특별사업비의 전달에 관여했던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 국정원 기조실장 이현수 등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장들은 피고인의 지시 요구에 따라서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는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특별사업비가 매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당초 매월 5천만 원으로 금액을 특정했다거나 또 그에 한정해서 자금 전달을 요구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이나, 또 증액된 돈을 계속하여 전달받아서 사용한 점 등 자금 증액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을 해보면
피고인이 자금 증액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암묵적인 공모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국고손실의 범행인데, 이것은 해당 법률에 따르면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 책임법에 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횡령의 주체인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여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법리적인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판결문에는 상세하게 설시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 책임법에서 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특별사업비가 그 사용 목적을 벗어나서 위법하게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밀 유지 등의 이유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 없이 운영되는 경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 지침 등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은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정원장에게 편성된 특별사업비는 특별히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내역이나 집행 대상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구체적인 증빙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특수활동비의 하나로서 그 사용 목적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국정원의 직무인 국내외 보안 정보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와 같은 업무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에 관한 사용 내역의 기재나 증빙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전제 하에서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의 예산은 각 그 기관 간에 임의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인이 요구 내지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검토해 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사업비의 전달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라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아서 국고손실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는 점은 유죄로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국정원장 이병호에게 지시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종에게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게 해서 국고손실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는 점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고손실의 공소사실 중에 2016년 9월에 피고인이 받은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검사의 공소장 자체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정기적인 전달은 2016년 7월 내지 8월 초경에 소위 국정농단 의혹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의 명시적인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서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특별사업비의 지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국정원장 이병호가 기조실장 이현수 등과의 논의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그 2억 원을 수령할 당시에 국정원으로부터 오는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특별사업비에 대한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일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후에 알게 된 사정으로 피고인이 횡령행위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국고손실 범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